번째 이제 EKG 컨퍼런스를 합시다. 네. 자, 요 심려도 한번 볼까? 하트레이트는 56회 정도로 브라디카디아를 가지고 있고, 리듬은 RR 리듬은 QRS는 QRS대로, PP는 PP대로 레귤러한 리듬을 보이고 있습니다. QRS 어소시에이션은 PR 세그먼트 인터벌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아 이것은 AV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컴플리트 AV 블록 리듬으로 보입니다. 또 임페리얼 리드가 하향인 걸로 봐서 LAFB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안 돼. 들어가 안 돼. 오케이. 그 LAFB라고 하지 말고 여기 레프트 뭐 처음에 이제 오른에도 있으니까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라 블록을 얘기하는 거지. 네.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라 블록도 있고 또 이 게이지 판독할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하트레이트하고 리듬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잘 얘기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보이는 파인딩을 이제 순서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QRS 모폴로지가 이제 2, 3 AWF에서 이제 R 웨이브보다 S 웨이브가 깊잖아. 그러니까 R이 프로그레션이 안 된 건데 이런 거를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라 블록 패턴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잘했는데. 또 이제 이상한 QRS 모폴로지는 안 보여? V1부터 V6까지 뭐 어떤 리듬이 QRS의 형태가 보여? V1, 2, 3를 보면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프리코디얼 리드가 R 웨이브와 프로그레션을 해야 되나? 점차 이제 R 웨이브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V1, 2, 3 보면 다 이걸 무슨 웨이브라고 얘기해? 다 Q 웨이브다, Q. 그러니까 프리코디얼 리드 V1부터 V6까지 보면 V1도 R이 없고 V2도 R이 없고 V3도 여기 Q 웨이브가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프리코디얼 리드 V1부터 V6까지 Q 웨이브가 보이니까 옛날에 올드 마이카르디오 인팍션이 있었을 거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R 웨이브가 안테리어 월이잖아, 이게. 그치? V1부터 V6까지가 안테리어 월이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요게 이제 QRS 웨이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68에 48. 분당한 48회 정도의 섬액이 있고, 이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P 웨이브가 있어? 존재를 하는 것 같지? 네. P 웨이브가 있는데 요 P 웨이브가 QRS 웨이브하고 어소시에이션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P는 P대로 가잖아. 그치? 요 P파는 P 인터벌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P파가 가고 있고, 또 QRS는 또 QRS대로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P파의 일정한 리듬을 가고 있고, QRS파도 일정한 리듬을 가고 있는데, 요 P와 QRS의 파의 어소시에이션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complete AV 블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이 complete AV 블럭이 있으니까 요 지금 리듬, 요 48회의 리듬은 escape 리듬이잖아. 그치? escape 리듬인데, 그러니까 first pacemaker는 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AV 노드가 블럭이 돼 있으니까
이 임펄스가 밑으로 내려가 주지 못하고 세컨 페이스메이커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컨 페이스메이커가 작동해서 네로 QRS에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이 형태가 원래는 V1 여기 리드 1, 2, 3 ABF도 다 파지티브 웨이브를 보여야 되잖아. 위에서 내려온 리듬이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 ABF가 R 웨이브가 안 자라니까 이거는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큐라 블럭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V1부터 V6까지 R 웨이브 프로그레션이 없어. 그러니까 다 Q 웨이브, Q 웨이브, Q, 스몰 Q 웨이브가 보이니까 이 프리코디얼 리드, 특히 안테리어 월 쪽에 옛날에 진구성 심근경색, 올드 마이오카디크 인팍션이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Q파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컴플리트 AB 블럭에 뭔가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이제 보이는 그 심전도가 되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뭐 히스토리가 없다고 하면 이제 관상동맥 이벨루에이션도 반드시 해야 되는 환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케이지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하트레이트와 리듬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첫 번째 판독해야 될 순서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리듬의 모폴로지를 봐서 모폴로지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 심장의 상태를 이제 추적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하트레이트는 36회 정도이고 리듬은 레귤러 리듬을 보이고 있고 QRS 앞에 선행하는 피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이 뛰는 것 같은데 QRS 뒤쪽에 레트로그레이드 P 웨이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노티스 펑션인 것 같습니다. 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하트레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6에 36이지. 그러니까 36회 브라디카디아가 있고 레귤라하고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P웨이브는 관찰되지 않아. 그래서 이 리듬은 이제 first 페이스메이커야, second 페이스메이커야, 심장에? 세컨 페이스메이커. second 페이스메이커지. 왜냐면 네로 QRS를 갖고 있으니까 이 SA 노드가 지금 제대로 펑션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페이스메이커인 정션에서 이제 이스케이프 리듬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게 와이드 QRS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third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네로 QRS를 갖고 있으니까 형태가 그다음에 아까 좀 전 EKG하고 좀 틀리게 V1, V2, V3, V4, V5, V6을 보면 R 웨이브가 프로그레션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R이 프로그레션이 돼야 돼. 벡터가 이제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레터럴 리드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R 웨이브가 프로그레션이 있고 네로 QRS고 2, 3 AVF가 파지티브잖아. 아까하고 틀리게.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정션 리듬에서 이스케이프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90% 정도 이제 답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이는 피파가 보이지. 네. QRS 바에 피파가 잘 보이는 리드가 어디가 제일 잘 보여? 이제 V1에서 되게 뾰족한 피파가 보이잖아. 요 피파가 보이고 그 같은 라인 아이소 크로날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 보니까 이것도 인페어리디에서는 네가티브야 파지티브야? 네가티브야. 그래서 이 피파가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피파가 실질적으로
사이언스 피파일까 아니면 역행 전도된 피파일까? 역행 정도 된. 그렇지, 역행 전도된 피파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네. 그 이유는 원래 사이언스 피파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리드에서 포지티브. 그치. inferior reading 2, 3, ABF에서는 positive read를 가져야 되는데 네거티브 리드를 갖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언스 리듬일 가능성이 높겠다. 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언더라인 디지가 뭐가 있다고? 사이너스. 그치.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이니까. 그러니까 사이언스 노드가 망가져 있는데 사이언스 리듬이 나올 가능성이 드물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역행전도된 피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행전도된 피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한 것까지면 아까 이렇게 95점이 된 거야. 네, 이제 95점밖에 안 되고 100점이 안 된 이유는 그러면 자, 요 역행전도된 피파가 자, 여기 잘 봐봐. 여기에 QRS 컴플렉스 다음에 역행전도된 피파의 인터벌. 요 인터벌, 요 인터벌, 요 인터벌, 요 인터벌, 요 인터벌은 어떻게 돼? 형태는 비슷한 것 같지. 형태는 다 네거티브 이제 피파를 보이고 있는데 요 RP 인터벌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길어지고.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 네. 이거는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원래는 보통 이제 이런 이스케이프 리듬을 갖고 있을 때 역행전도된 피파는 이 RP 인터벌이 대부분 일정하단 말이야. 대부분 일정하지. 네. 근데 대부분 일정한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RP 인터벌이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을 보일까? 거꾸로 이제 다시 얘기하면 RP가 아니라 PR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무슨 현상이라고요? 뱅케바. 그치, 벤케바우 현상이라고 하잖아. 네. 그다가 벤케바우 현상이 있다가 PR 인터벌이 쭉 길어지다가 한 번씩 블록되면 그걸 뭐라고 해? 이도일령. 그치.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에 모비즈 타입 1이라고 표현하잖아. 네. 그치? 그 벤케바우 피노미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RP, 그러니까 안테리어 H춤에서 벤트리클로 넘어가는 것도 벤케바우 피노민이 생기는데 벤트리클에서 H춤으로 넘어가는 것도 벤케바우 피노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지. 왜 드무냐? 이 스케임이 우리가 벤케바우 피노민이 생길 때에는 브라디 때 생길까? 좀 타키 때 생길까? 브라디. 타키일 때 생겼. 그치. 우리가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이라고 하는 것도 피파가 빠를 때 생기잖아. 네. 그치? 그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 AB 노드를? 왜? 그치, 컨실먼트라고 하잖아. 컨실먼트. 우리가 HR 피브레이션이 있을 때 AB 노드가 컨실먼트 피노미넌이 없다고 하면 VF가 다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HR 피브레이션은 다 VF니까 우리가 뭐하다 HR 피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겠어? VF라고 얘기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키카디아 때는 H춤의 맥박이 빨라지니까 그 빨라지는 것을 벤트리클로 다 흡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B 노드가 이 컨실먼트 피노멘을 갖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병목 현상, 우리 사회 현상으로는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네. 마찬가지로 이 V에서 A로 넘어가는 것도 이런 벤케바우 피노멘 같은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다 어떨 때 생긴다고?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는 게 차량이 적을 때 생겨, 차량이 많을 때 생겨. 많을 때 생기잖아. 그러니까 타키카디아 때 생기는 거라고. 근데 이게 브라디카디아. 뭐 분당 지금 36회가밖에 안 뛰는데도 불구하고 벤케바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드문 거지 굉장히. 그 AB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도 40회 때는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40회 때, 30회 때 만약에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이 생긴다고는 그 사람은 패톨로지가 있는 거지. AB 노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실먼트를 만드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피노미넌이 아니라 패톨로지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리트로게이드 벤케바우 피노미넌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유추해 보자고 하면 자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거지. 네. 그다음 두 번째 AV 노드도 이런 정상적인 이제 형태가 아니라 36회밖에 임펄스를 안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VA 컨덕션이 벤케바 컨덕션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AV 노드도 뭔가의 패톨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듬, 하트레이트, 서맥이냐 빈맥이냐 이게 어떤 리듬이냐를 판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 심전도를 찍는 이제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은 인터벌 또 모폴로지를 꼭 다시 보잖아 우리가. 단순하게 하트레이트, 리듬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벌과 리듬을 보는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심장의 패톨로지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심전도는 우리가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식사이언스 노드 신드롬 특히 이제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지만 AV 노드도 정상적이지 않은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를 넣더라도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인 H룸만 페이싱하는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안 되고 듀얼 챔버를 꼭 넣어줘야 될 수 있는 찬스가 높다는 거지. 왜냐면 A만 페이싱해도 울럭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잖아. 네. 그러면 브라디카디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전도를 볼 때 꼭 그런 것들 같이 봐주면 좋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QT 인터벌이 이제 아주 길진 않지만 RI 인터벌에 반을 걷을 때 T-엔드가 약간 길어지면서 QT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이것은 이제 흔히 브라디카디아 때 생기는 메모리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생길 때 QT가 이렇게 프롤롱게이션 되는 거는 M셀, 우리가 미드 마이오카디움 자체 내에서의 이 APD가 길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판독하다가 홀도 판독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이머전시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큐티 그치, QT가 늘어나서 생기는 토사대빵이 있다고 했잖아. 네. 그 토사대빵이 생기는 기전 자체가 아까 했듯이 심장 근육의 미드 마이오카디움에서의 APD가 길어지면서 QT가 늘어나서 이제 페이스 2 리엔트리가 생기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컴플리트 에비블러 또는 브라디카디아 때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브라디 인듀스드 토사드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브라디카디아가 생겼을 때 그 브라디카디아 생기는 것 중에 제일 흔한 타입이 컴플리트 에비블러 또는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 때도 시비어 사이언스 노드 브라디카디아가 심할 때는 QT가 늘어나면서 토사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브라디 인듀스 토사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토사드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브라디를 빨리 치료해줘야 돼? 그지, 브라디카디아를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만 넣으면 그 폴모픽 VT는 사라져요. 근데 가끔은 이제 뭐 일반 이제 중소병원에서 응급실로 이렇게 토사드가 있어서 가는데 이 VF, VT가 있다고 해서 아미오다론이라는 항부정맥제를 써버려요. VT를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더 브라디가 어떻게 되겠어?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더 월세지면서 환자가 이제 나쁜 코스로 가요. 그래서 브라디 인듀스 토사드가 생겨서 폴모픽 VT가 생길 때는 항부정맥제를 쓰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빨리 페이싱을 해줘요. 빨리. 페이싱만 해주면 그 폴모픽 VT는 사라져버려요. 저절로. 그 브라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머전시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홀터를 판독할 때 토사대빵이 생겼을 때는 빨리 이머전시로 해주는 이유가 빨리 병원에 가서 페이싱을 해주면 그 VT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머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MSLA에서 미드 마이오카디움에서 QT가 늘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브라디 인듀스 QT 프롤롱게이션이 보이는 거지. 그 다음 요거 하트레이트는 120회 이상의 타키카디아를 보이고 있고 리듬은 좀 크게 네. 하트레이트는 120회 이상의 타키카디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리듬은 레귤러리 이레귤러한 것 같습니다.
PQRS 어소시에이션은 선행하는 피파가 있고 베리어블 컨덕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AT 혹은 에이트리얼 플루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서 네 번째 리듬은 QRS 볼티지가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VPC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뭐 잘했어요. 근데 이제 80점이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줄게. 네. 자, 여기 이제 타키카디아는 맞지. 타키카디아인데 여기 보면 300, 150. 타키카디아 때는 세는 게 빠르다고 했지. 브라디카디아 때는 QRS를 세서 곱하기 6을 하면 이제 좋고, 타키카디아 때는 이제 이게 눈금자를 따라서 300, 150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300, 150. 그래서 150회의 타키카디아가 있다가 중간에 QRS가 한번 빠지는 느낌이 있고, 다시 150회의 타키카디아, QRS가 빠지고 150회의 타키카디아가 이제 나오는 그룹 피팅. 이걸 그룹 피팅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레귤라리, 이레귤라한 리듬을 갖고 있는 그룹 피팅이 있어. 그 다음에 이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P웨이브가 있는지 봤더니 있어 없어? 있어. 원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나? 아니요. 원투하는 거 있고 아닌 부분이 있지. 그니까 이거 아니니까 어떻게 이거는 어떤 릴레이션십이야? 베리어블 컨덕션. 그러니까 베리어블 컨덕션인데 레귤라리, 이레귤라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잖아. 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이제 뭐 베리어블 컨덕션이라고 하는 텀은 맞는데 그래도 이게 규칙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 규칙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원톤에서 투투원. 그렇죠. 원투원도 있고 투투원도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룹 피팅을 하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한 그룹을 만든다면 3대2 컨덕션 되는 거잖아. 3대2. 네. 이해가 안 가? 이해했습니다. 이해 갔지? 네. 요거죠. PQRST, PQRST, P 빠지고 PQRST, PQRST니까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투원에서 투투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리듬을 규칙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3개당 2개가 전달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대2 컨덕션을 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지. 네. 조금 더 좀 네.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레귤라리, 이레귤라한 리듬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룹 피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룹을 지고 있으니까 3대2의 컨덕션을 갖고 있다. 근데 3대2의 컨덕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요 한 가지씩 빠지잖아.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벤케바우 피노미넌이라고 하는 것들이 브라디 때 생겨, 타키 때 생겨. 타키 때 생긴다고 했잖아. 자, 그럼 타키 때 생기는데 자, P가 QRS, PQRS인데 요 PR 인터벌은 어떻게 돼? 늘어나잖아. 네. 늘어나고 블럭이 됐잖아. 이거는 다시 또 좁아지고. 이거는 뭐야? 그 벤케바우인데 이걸 뭐라고 해? 넌 컨덕티드 APC? APC는 프리머추어 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프리머추어라는 리듬이 있어야지. 전 PP 인터벌은 지금 레귤라에 이레귤라에. 레귤러합니다. 레귤라인데 어떻게 넌 컨덕티드 APC가 되겠어? 레귤라하게 가고 있는데. 자, 레귤라하게 PP가 가고 있는 와중에 3대2로 컨덕션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PR 인터벌이 갔다가 블록되는 게 아니라 PR이 프로그레스 되는 벤케바우 피노미넌을 갖고 있다가 블록이 됐잖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 세컨드 디그리 블럭의 모지령입니다. 그치. 그 세컨드 디그리 블록이잖아. 세컨드 디그리. 우리가 컴플리트 에비 블록이 아니잖아, 이러면. 네. 그치? 퍼스트 디그리 에비 블록도 아니고. 벤케바우 피노미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컨드 디그리의 모비지 타입 1에 해당되는 블록이야.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텀을 쓸 때 이 리듬이 세컨드 디그리 에비 블록 타입 1, 모비지 타입 1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 리듬이 언더라잉하게 모일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그 패톨로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AB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패솔로지를 어디에 포커스해서 얘기하는 거지? 브라디카드야? 아니 그러니까 AB 블럭이라고 얘기할 때는 포커스가 SA 노드야, AB 노드야? 그러니까 AB 노드 패솔로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second degree AB 블럭, first degree AB 블럭, third degree AB 블럭 얘기하잖아. 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은 언더라잉하게 사이언스 노드는 어떨 때 얘기하는 거야? 정상. 그치? 사이언스 리듬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벤케바우 피노멘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PR이 프로그레이션 되면서 블럭 또는 벤케바우 피노멘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리듬이 사이언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사이언스 타키카디아의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이야? 아니요. 자, 요 리듬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자, 이 리듬은 타키카디아야. 네. 그 다음에 그룹 비팅을 하고 있고, 벤케바이어 피노메넌 타입 1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판독을 그러면 사이언스 타키카디아 with second degree AB 블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요. 왜 안 되는 거지? 사이너스 리듬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이언스 리듬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이거를? 이게 아닌 이유는 뭘까?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사이언스 타키카디아가 리드 1이랑 AVL 리드를 보면 피파가 네거티브여서. 그렇지. exactly. 그러니까 피파의 모양이 이제 모양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 리듬까지 맞췄으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모양을 봐야 되는데 V1에서는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포지티브. AVF, 2, 3, AF는 포지티브. 포지티브잖아. 그래서 이 리듬은 마치 사이언스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드 1과 AVL은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돼? 피파의 형태가 포지티브. 포지티브 나와야 되나? 근데 네거티브잖아. 그러니까 레터럴 투 세탈 쪽으로 오는 거잖아. 세탈 투 레터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언스 타키카디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HR 타키카디아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아까 고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플러터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플러터라고 이 케이지상에서 플러터는 플러터가 아닌 이유는 뭐야? 이걸 만약에 플러터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ATP. 이제 atypical 플러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터가 아닌 이유는 뭐지? 이 케이지상에서? 이 케이지상의 플러터를 데피니션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페리얼 리드에서 서브투스. 그치. 소아투스가 있다는 표현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가 없어야 되는 거지? 인페리얼리드에서 헤드 밑에 테일이 되는 거니까 플러터는 크게 도는 거잖아. 마크로 리엔털이니까 헤드 밑에 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잡고 있는 거야. 관광수 원리 하듯이.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야 돼? 일렉트리컬 라인. 일렉트리컬? 아이소 라인. 그러니까 아이소 일렉트로. 그렇지.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이 안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페리얼 리드 2, 3, ABF에서 이렇게 PP 인터벌의 평평한 라인, 그러니까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이 관찰되면 안 돼. 그러니까 티피컬 플러터의 데피니션은 헤드 미터 테일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크로 크게 도는 형태이기 때문에 2, 3 ABF에서의 이 PP 인터벌, F파의 인터벌 중에 요 TP 세그멘트, 이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 평평한 라인이 관찰되면 안 돼. 그 관찰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2K 이상의 판독은 뭐로 한다? 에이티피컬 플러터. 그치. atypical 플러터라고 얘기하든지 더 좋은 거는 그 H. HR 타키카디아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HR 타키카디아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진단명을 HR 타키카디아 with secondary AB block 이렇게 표현하나? 아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DJ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 거야? AV 노드. AB 노드에 가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은
이 벤케바우 피노님이 생긴 이유가 AV 노드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 타키카디아의 문제야? 타키카디아. 타키카디아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AV 노드, 그러니까 HR 타키카디아 플러스 세컨드 디그리 AV 블록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답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답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고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HR 타키카디아 with 그지 variable conduction. 그러니까 AV 노드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HR 타키카디아 with variable conduction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HR 타키카디아의 타키카디아 레이스는 한 150회 되잖아, 아까 봤듯이. PP 인터벌이 한 150회 되니까. 그러니까 HR 타키카디아는 한 150에서 160회로 계속 런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AV 노드는 variable conduction을 하는데 그룹 피팅을 하는데 이 variable conduction 중에 어떤 형태로 컨덕션 된다? 3대2. 3대2로 컨덕션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AV 노드는? 정상이야. 이 현상이 뭐 때문에 생겼다? AV 노드가? 그치, 컨실먼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타키카디아, H면에 생기는 모든 타키카디아가 다 벤트리클로 넘어가게 만들어놨으면 HR 피브레이션 다 VF야. 그렇기 때문에 다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컨실먼트,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without propagation을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AV 노드 컨덕션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타키카디아, HR 타키카디아가 생기니까 variable 컨덕션을 3대2로 컨덕션 해주는 거지. 3개의 임펄스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2개만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벤트리큘러 레이트를 줄여줘야지 벤트리큘 타키카디아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5점이 되는 거야. 95점. 응? 100점이 되려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QRS의 모폴로지, 아까 P 모폴로지를 봤단 말이지. P 모폴로지는 원 ABL이 네거티브니까 이게 HR 타키카디아, unusual axis를 갖고 있잖아. 그 HR 타키카디아한테 QRS 모폴로지도 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QRS도 잘 보면 이게 그룹 비팅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비트가 요거가 아까 했듯이 PVC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PVC가 아닌 이유는 뭐야? 자, 와이드 QRS가 보이면 다 PVC야? 아니요.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PVC다, APC다의 감별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행하는 피파에 이 손해간 P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VPC가 아닌 거지. 그 그룹 피팅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리듬은 왜 QRS가 이렇게 잘 보면 요것도 slightly 틀리고 요 리듬도 slightly 틀려. 그러니까 원투원 컨덕션을 할 때 보면 약간씩 틀려지잖아. 네. 여기 보여? 리드 1이 데피니션 데피니트하게 보이는데 요 때와 요 때가 같이 틀려. 틀립니다. 틀리잖아. 이게 원투원 할 때는 PR이 늘어나는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QRS도 좀 와이드해져. 이걸 뭐라고 얘기해? 원투원 할 때는 PR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QRS도 와이드해져. 이걸 뭐라고 해? 어베런트 컨덕션. 아시만 피노메논이라고. 그러니까 어베런트 컨덕션을 하는 거지. 네. 이해가 갔어? 네. 그러니까 퍼키션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AV 노드, 히스번들 밑에 있는 퍼키션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는 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리프렉토리, 구름기에 있기 때문에 QRS가 살짝 늘어나는 거야. 타키카디아 때. 그걸 어베런시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 원투원 할 때, 이 PQRST, PQRST 있을 때는 PR도 늘어나지만 어베런트 컨덕션을 하니까 약간의 QRS가 와이드해지는 거지. 이런 현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 이 리듬은 뭐다? HR 타키카디아. AB 블럭이 아니라 베리어블 컨덕션인데 3대2 컨덕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컨덕션 하는 두 번째 컨덕션 하는 거는 어베런시가 관찰되고 있고, 요 P파는 기본적으로 HR 타키카디아지만 원 ABL이 네거티브니까 이게 우심방에서 나오는 HR 타키카디아일까? 좌심방에서 나오는 HR 타키카디아일까? 사이너스 노드는 우심방에 네. 있어, 좌심방에 있어. 우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티브잖아. 예. 자, 원 ABL은 벡터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 왼쪽으로. 네. 근데 지금 원 ABL은 네거티브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거는 좌심방에서 나오는 타키카디아야, 우심방에서 나오는 타키카디아야? 좌심방에서 좌심방에서 나오는 HR 타키카디아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HR 타키카디아가 좌심방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해주면 전체 이제 아까 했듯이 이게 하트레이트, 리듬, 모폴로지를 통해서 다 분석이 된 거야. 분석돼서 이 리듬을 이제 판정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러면 좀 어려운 케이스지만 세 가지 케이스를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도를 마치는 걸로 합시다. 네, 네.